정시의 사주명리 125강은 반한살 편입니다. 이 반한살은 절지로부터 왕지를 거쳐오면서 모든 걸 이루고 난 후의 가장 편안한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이란 원래가 가질수록 더 채우려는 욕망이 있기에 좀 더 채우려고 애쓰는 단계로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한살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반한살 편입니다. 이 반한살은 12운성으로는 세지에 해당합니다. 세지입니다. 이 세지에 해당하는 12신살의 반한살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먼저 이 반한의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한의 반은 더위 잡을 반입니다. 더위 잡을 반의 글자로서 더 위에 있고 또 더 높은 것을 끌어잡으려는 뜻으로서 안장의 안자와 합하여서 말의 안장에 오르기 위하여 끌어잡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말 등의 안장에 이미 앉은 것이 아니라 안장에 올라가기 위하여서 끌어잡으려는 노력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자에 올라가고 싶은 인간의 안간 힘이며 또 욕심과 욕망입니다. 그래서 반한을 깔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한편 또 다른 의미로서는 반한살을 이미 명예와 부를 얻은 후에 안장 위에 올라 앉아 있어서 편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한살에 있는 사람은 좀 더 나아지기 위하여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임을 알 수 있고 욕심이 더 많은 사람임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반한은 자의 의미인 더 위의 뜻으로 보아서 올라가려는 노력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한살은 일지를 기준하는 경우와 그리고 연지를 기준하는 경우를 각각 지금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한살은 삼합 왕지의 바로 뒤의 글자로서 해묘미의 경우에는, 즉 목국의 경우에는 임묘진, 묘의 바로 뒤의 글자 진토가 반한살에 해당하고 방향으로는 동남동향입니다. 즉 내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호술의 경우에는 사오미토가 반한살이며 방향으로는 남서남향입니다. 7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축은 신유술, 술토가 즉 반한살이며 방향으로는 서북서향입니다. 시계로는 10시 방향이 되겠습니다. 신자진의 경우에는 해자축의 자 뒤에 바로 뒤의 글자 축토가 반한살이 됩니다. 방향으로는 북동북향입니다. 시계로는 1시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즉 반한살에 해당하는 방향과 시계에 해당하는 자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해묘미 일지나 연지를 가진 사람은 동남동향이 가장 길한 방향으로서 운이 들어오는 방향이며 인호술의 경우에는 남서남향이, 그리고 사유축의 사람은 서북서향, 신자진의 경우에는 축토의 방향인
북의 방향이 가장 길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또 천살 방향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은 신품을 신과 관련된 물건을 놓아두는 방향이고, 반환살의 방향은 천살과 반대되는 충하는 반대의 방향으로서 가장 길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방향이 됩니다. 반환 방향은 기인이 있는 방향이기도 하며 또 기중품이나 또 금고 등을 놓는 방향입니다. 또 잘 때 머리를 두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두침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환으로서 두침하면 반환 방향으로서 머리를 두고 자면은 개운하게 잠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화기가 태강한 사람에 한해서는, 화기가 아주 많은 사람에 한해서는 수의 방향인 북쪽으로서 잘 때 머리를 두고 자도 무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반환 방향을 지키지 않아도 화기가 태강한 사람은 북쪽 방향으로서 머리를 두고 두침하여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궁합에서 삼합의 띠, 즉 네살 터울이 좋다고 한 것은, 즉 삼합은 네살 터울로서 전부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서 돼지띠와 그리고 토끼띠도 해묘미의 같은 경우에는 돼지띠, 토끼띠는 네살 터울이며, 또 토끼띠와 또 양띠도 네살 터울이 되겠죠. 네살 터울로서 삼합의 합을 이루면 좋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합이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즉 목국을 이루는 사람, 같은 국을 이루면은 우선은 배우자와의 잠자리의 두침 방향이 일치하여서 좋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볼 때는 이는 반환살, 즉 반환살을 연지 기준으로 하여서 본 것이 됩니다. 또 반환살의 자는 왕지의 바로 뒤에 있는 자를 취하기 때문에 진토의 반환을 가진 명조는 예를 들어서 임묘진이죠. 임묘진이 반환살이 되는데, 진의 반환을 가진 경우에는 묘와 그리고 진토, 즉 임묘진해서 목의 방국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목기의 반국, 목기의 방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목의 기운이 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의 기운이 성하기 쉽고, 똑같은 방법을 해서 미토는 화의 기운이 성하기 쉽고, 술토는 금의 기운이, 그리고 축토의 경우는 수의 기운이 성하기 쉬워서 여기에 따라서 십성강약의 변화가 기본적으로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국이 성하다면은 토의 기운은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의 약해진 기운은 약해지고 목의 기운은 성하기 쉬워서 기본적으로 변화가 뒤따르게 되어서 좋고 나쁨이, 목의 기운은 좋아지고 또 그 반대로 토의 기운은 나빠지고 해서 교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환살이 연, 월, 일, 시의 자리에 위치하면은 그 위치에 따라서 연에 있으면은 연에 있는, 그러니까 일찍, 아니면은 시제에 있는 것은 아주 노후에, 위치에 따라서 호운의 좋고 나쁨 시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환살이 관성이면은 관적으로 좋은 일이 나타나서 자식이 발복하거나, 아니면은 명주 자신이 승진하거나 성급하거나 명예가 따를 수 있고, 재성이, 즉 반환살이라면은 부친이나 배우자에게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있게 되고, 또 인성이 반환살이라면은 유학의 길이 열리거나 아니면은 합격의 운이나
건강이 좋지 못했던 모친이라면 이 시기에 병이 나을 수 있는 운이라고 했습니다. 또 비겁이 반한살이라면은 형제나 주위의 동료로부터 내가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 되고, 만일에 또 식상이 반한살이라면은 내가 벌려놓은 사업이 번창할 수도 있고, 또 자식이 없던 부부라면은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운이 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반한살을 포함하여서 명조 내에서 삼합을 이루는 명조는 복명으로서 발복이 있고 그 자체로 발복이 있고, 또 반한살과 대운과 세운에서 삼합을 이루는 때는 길운의 발복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대운과 세운에서 삼합을 이루지 못하고 반합만을 이루는 때는 대운 흐름의 방향에 따라서 호불호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그를 비교한 표를 아래에 나타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진일주의 경우에 대운이 자수의 운으로 흐를 때가 신금의 운으로 흐를 때보다는 운이 호운이라는 것입니다. 을미를 보면은 을미일주의 경우에는 운이 묘목의 운으로 대운이 흐를 때가 해수의 대운으로 흐를 때보다는 운이 호운이라는 것입니다. 토를 한번 볼까요? 무진일주의 경우에 대운이 자수의 대운으로 흘러갈 때가 신금의 대운으로 흘러갈 때보다 호운이라는 것입니다. 운이 좋다는 것입니다. 기축의 경우에는 운이 사의 운으로 흘러갈 때가 유로 흘러갈 때보다, 그러니까 노후의 유로 흘러갈 때보다 사로 흘러갈 때가 운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 경술일주의 경우에는 운이 오화의 운으로 흘러갈 때가 임목의 운으로 흐를 때보다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개미일주의 경우에는 운이 해수의 대운으로 흘러갈 때가, 즉 묘목의 대운으로 흘러갈 때보다 운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호운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머지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신살로 반한살을 놓고, 그리고 또 12운성으로도 세지에 자리하고 있다면은 그 명주는 성공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시기도 즉 연, 월, 일시, 원형, 이정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병오일주가 미토를 가진 경우입니다. 병오일주가 미토를 가진 경우에는 또 병오에서는 미토가 즉 반한살이 되면서 병의 일주에서는 세지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병오일주가 미토를 가진 경우에는 주위 동료나 형제와의 협력으로서 성공하게 된다고 했으며, 성공하기 쉬우며, 정묘일주가 똑같이 진토를 가진 경우에는 진토가 즉 반한살에 해당하면서 정묘일주에는 진이 즉 세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교육 분야로서 성공하기 쉽고, 왜냐하면 인성이기 때문에, 또 무오일주가 미토를 가진 경우에는 똑같이 반한살과 세지를 가진 경우이기 때문에 교육 분야나 부동산으로 성공하기 쉬우며, 기묘일주가 진토를 보는 경우는 관공서나 회사에서 고위직으로 성공하기 쉽고, 임자일주가 축토를 보는 경우에는 자식이나 형제, 동료, 외국에서 발복이 일어나기 쉽다고 했고, 계유일주가
계유일주가 술토를 보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환살이면서 세제에 해당하게 되겠죠. 가진 경우는 공부를 하거나 유경사업 아니면 의료 분야 종교적인 면으로서 성공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환살과 세제에 놓인 명주는 행운이 중첩된 명조이지만은 병호일주는 화기가 극성하기 때문에 자기의 멋과 재능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은 건강적으로는 항시 불안한 요소를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비극과 인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태강으로 인해서 사주의 태강으로 인해서 유리한 점도 있지만은 반드시 육친의 아픔이나 건강 등으로서 인하여 불리하고 불편함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또 반환에 해당하는 날은 반환살에 해당하는 날은 길일로서 각종 행사일이나 결혼일이나 출산일 아니면 이사일 등으로 택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천을 기인의 날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명주의 반환살에 해당하는 글자를 상대의 첫 대운에 가진다면은 명주와의 운이 이미 끝난 것으로 보아서 그 상대가 배우자이든 혈육의 관계이든 누구이든 간에 그 관계는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만일에 배우자일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운이 반환에서 병지로 흘러갈 때는 운이 급속히 감소하게 되고, 또 운이 그렇지 않고 장성으로 흐른다면은 그나마 운은 천천히 감소하여 갈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중반기 이후부터는 힘든 것은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반환살로서 운의 감소를 가늠할 때에는 반드시 명조의 조후를 우선시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나의 반환살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의 일지에 가졌다면 두 사람은 공망이 서로 같은 것과 같이 의기투합하는 관계로서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공망을 상대의 일지에 가지는 경우는 상대와의 관계는 공허할 것이며, 그 상대가 배우자일 경우에는 나의 것을 모두 비워버렸다는 것으로서 재물을 모으기 힘들게 됩니다. 이미 배필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은 연금이나 아니면은 보험 등으로 이 비어 있는 관계를 모두 채워야 할 것입니다. 또 궁합을 볼 때라면은 반환살이 첫 대운으로 오는 관계나 또 공망으로 오는 관계라면은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원진살과 그리고 형충파엽보다도 앞서는 피해야 할 살성입니다. 반환살에서 목국인 해묘미 반환살의 경우에는 진토가 반환살로서 수의 인성이 임묘하는 자리이며, 또 화국인 인호술의 경우에는 미토가 반환살로서 목의 인성이 임묘하는 자리이고, 금국인 경우 사유축은 술토로서 화의 인성이 임묘하는 자리이며, 수국의 경우 신자진은 반환살은 축토로서 신자진의 경우에는 축토로서 금의 인성이 각각 임묘하는 자리입니다. 이와 같이 반환살은 전부 인성이 임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인성의 임묘는 나의 부모를 잃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으로서 왕성한 내 힘으로 내 혼자서 해결하여야 함을 나타내기도 하며, 또 다른 면으로서 인성의 인묘는 학창 시절이라면은 공부할 여건이 사라지기에
제대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인성에 대하여서는 반한살은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반한살을 금여록과 비교해 봤을 때, 금여록은 전부 양간으로만 보았을 때는 전부 똑같은 취지에 해당합니다. 간목은 진토이며 병화는 미토로서 같고 경금은 술토로서 같은 것이며 임수는 축토로서 금여록과 반한살은 동일한 게 됩니다. 또 이 금여의 여자를 금여의 여자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줄 여자와 하나는 또 금여의 여자를 술의 여자로 보는 경우입니다. 줄여로 보았을 경우에 능동의 의미로 보고 내가 주는 것으로 볼 때는 많은 재물을 나누는 경우이면서 내가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지출을 의미하고 나타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수레를 나타내는 여자일 경우에는 금수레를 나타내죠. 수레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금수레를 타는 팔자로 보았을 때는 우선은 나의 부유함이 있지만은 그 부유함을 나누어야 하는 경우로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반한살은 부유하고 많은 것을 가진 편안한 사람이지만은 나눌수록 좋아지는 살성이기도 합니다. 나눈다는 뜻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정시의 사주명리 125강 돈과 재물과 명예가 가장 높은 반한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6강은 역마살편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